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한 주 동안 심각했던 그런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날 금요일장은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이날 다우지수는 0.1% 소폭의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기술주들의 흐름 속에서 0.2% 상승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4%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나와줬었는데요. 우선은 다우지수는 3만 선을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한 주 동안 5.8%나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4% 올랐지만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 4.8%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파월 그리고 침체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연준 파월 의장이 이날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또 다른 컨퍼런스, 그러니까 달러화와 관련된 역할에 대한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달러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이런 연준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날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은 지금 연준은 목표로 잡고 있는 2%의 이 물가 상승률을 되돌리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이날 연준에서 공개한 의회에 보내는 통화정책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 쪽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조건 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실제로 이 연준 보고서가 발표가 된 이후에 지금 달러화 그리고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줬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미국 장의 장 초반의 분위기를 끌어내리게 되면서 결국에 혼조로서 거래를 마치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CEO들도 상당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컨퍼런스 보도가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750명의 CEO와 그리고 최고위급 경영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자사가 지금 사업하는 지역에서 1년 내에 또는 1년 반 내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60% 이외에 나머지 40% 중에서 15%는 이미 경기 침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의견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작년 말의 조사에서는요, 22% 정도만 약간 침체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기간 동안 좀 빠르게 이렇게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퍼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조사는 지난 5월에 연준이 이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제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 있고 나서는 조금 더 이런 강한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이날 시장에 만연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이었습니다. 약간은 오른 섹터와 하락한 섹터가 좀 나눠지기는 했습니다만 에너지에 완전히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섹터가 5.5% 하락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배경이 됐던 것은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들의 원인과 관련된 내용들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서비스, 경기 소비재, IT 거의 다 한 1% 전후의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 세 가지 섹터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이 성장주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이 그대로 섹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는데요. 기술주가 좋았던 만큼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대형 IT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또 오른쪽 중간쯤에 위치되어 있는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의 급락 속에서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상당히 깊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 대형 IT 쪽과 성장주를 묶어서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키워드는 그냥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으로는요, 유가가 하락을 합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떨어지고, 이제 그렇다 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것을 약간 좀 늦추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수익률도 약간의 이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된 게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 종목들 대형 쪽에서는 아마존하고 메타 플랫폼스가
2%를 전후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1%를 전후한 상승세로 그 뒤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OTT 스트리밍 업체에도 반영을 됐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차터 커뮤니케이션즈가 6.4%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밀렸었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4.1%의 반발 매수세, 그리고 대표적인 넷플릭스 역시 1.2%대로 이날 업종 내에서 그렇게 밀리지 않는 상태로 같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IT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나오게 됐었는데요. 왼쪽을 조금 더 가보시면 중간쯤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세일즈포스닷컴이 2.1%, 서비스나우 1.8%, 인투이트도 2%대 중반의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중에 개별적인 이슈로 더 갔던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가장 세게 갔던 아마존입니다. 2.4% 올랐는데요. 다음 달 한 7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이제 CEO가 이 매출 증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밝히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기대치로서 반영되면서 이날 다른 IT 종목들보다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날 시장에서 IT 종목 중에 가장 변동성을 크게 보였던 것이 이 왼쪽 끄트머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근처에 있는 이 어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편집하시는 분은 이 브랜드 다 알고 계시죠? 자, 어도비가 1.1%로 하락을 했지만 장중에 거의 7% 급락을 했다가 그나마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살아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기술주 덕분에 낙폭을 줄인 정도가 되겠고요. 자, 오랜만에 헬스케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중간 밑에쯤에 있습니다.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여주게 됐지만 이제 중간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표적 항암제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머크사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생명공학 회사인 시젠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젠은 국내 시젠이 아닙니다. 진단키트가 아니라 표적 항암제를 만드는 미국의 시젠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시젠은 이제 피인수가 되니까 한 12% 올랐고요. 머크사는 인수를 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0.3% 이제 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었고요. 자, 오른쪽 하단에 밝게 상승을 한 이런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더나 백신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미국 FDA 쪽에서 6개월 미만의 소아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주사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매출로 잡힐 거기 때문에 모더나를 중심으로 해서 리제네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악영향이 미쳤던 것이 바로 광물과 관련된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뒤섞여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철금속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좀 철광석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밀렸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든지 리오틴토 이런 종목들이 3에서 5%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고 있는 소비재 관련된 종목으로 크로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식료품 회사가 되겠고요. 1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수입이 전년 대비 21%, 매출은 전년 대비 11% 다 올랐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낮춰잡게 되면서 시장의 걱정을 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크로거의 이 CEO가 발표한 내용들에 따르면요, 이 시장 투자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저렴한 브랜드들을 선호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것에 따라서 이 장대 음봉을 기록하게 되면서 크로거는 다시 한번 바닥을 또 뚫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7.2% 하락하면서 지난 4월의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엑손모빌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유 회사 중에서 큰 회사가 되겠죠. 경제 지표가 미국에서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이 수요 둔화,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것이 우선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모두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모이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시추 생산성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생산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유럽에서 수입을 안 하고 있는 러시아 원유는 지금 인도하고 그리고 중국 쪽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군사작전 이후에는 이 각 나라들과 이런 원유와 관련돼서 좀 회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날 전반적으로 원유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공급이 더 늘어나는 쪽으로 좀 더 포인트가 맞추면서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날 엑스모빌 5.7% 하락하면서 $80 중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방향성이 애매했습니다. 독일만 0.6% 올랐고 나머지 프랑스 CAC 지수나 영국의 푸츠백 지수 역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유럽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이러한 것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도 이제 경제가 연착륙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유럽에도 동반해서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게 되면서 이날 시장을 좀 심란하게 만든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120를 넘기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쳤었던 유가입니다. 자, 이제는 $110까지 내려왔습니다. 무려 6.8%나 급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정화되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국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1.25%, 유가가 급락하니까 비철금속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면서 비철금속 시장도 $8,900까지 내려간 흐름 나와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은 0.5% 하락을 했습니다. $1,840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국채 수익률은 단기물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지금 중장기물은 계속해서 방향성을 처음에 강하게 올라갔다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또 나왔었고 거기에다가 비둘기파 의원들의 이런 7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급등했다가 지금 유가랑 곡물 가격이 크게 이렇게 밀리니까 다시 한번 같이 밀린 흐름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자,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의 지금 3대 지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지수 및 개별 주식의 선물과 옵션 만기가 동시에 겹치는 이른바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맞아 변동성이 늘어난 가운데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로 마감됐으며 다우지수는 장 막판 하락하며 1000만선 아래로 밀렸고 S&P 500 지수는 지난 한 주간 5.8%,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각각 4.8%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75베이시스 포인트의 고강도 긴축에 나선 데다 다음 회의에서도 추가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이 주최한 미국 달러의 국제적 역할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민간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글로벌 CEO 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향후 12에서 18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다는 뉴스가 투자 심리에 부담을 가한 하루였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앞으로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FOMC에서 0.7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리 인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1년마다 돌아가면서 FOMC의 표결권을 갖는 12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과 달리 항상 표결권을 행사하는 윌러 이사는 댈러스 연방은행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준이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물가 안정 재정립에 올인하고 있다며 올해의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이라는 사실이 서프라이즈가 돼서는 안 된다며 연준의 목표는 결국 팬데믹 이전에 강했던 경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빨리 금리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다면서 단번에 금리를 1%포인트 올린다면 시장은 큰 쇼크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28년 만에 처음으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7월에 최대 0.75%의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역시 급속한 금리 인상에 찬성하면서 다음 달 회의에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수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연방준비제도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 직후인 지난 16일과 17일 이코노미스트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에 대한 답변이 평균 44%로 집계가 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측은 2005년 중반부터 관련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후 이 정도의 높은 수치가 나온 적은 거의 없다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던 2007년 12월에는 38%,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20년 2월에는 26%로 모두 지금보다 낮았다면서 응답자들은 물가 상승과 높아지는 대출금리, 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쇼크를 지적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CEO들도 그랬는데 이 미국의 경제학자들 역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애플과 관련해서 노조가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좀 상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애플 스토어에서 사상 첫 노동조합이 들어선다는 소식 속에 지난 금요일 애플의 주가는 1.15%가 상승해 131달러 5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1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볼티모어 인근 토슨 매장의 직원들은 전일 국제기계 및 항공우주 노동자 연합인 IAM 가입안을 찬성 65대 반대 33으로 가결했는데요. IAM은 북미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산업의 노동조합 중 하나로 약 60여만 명의 노동자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270여 개 애플 매장 중 처음으로 노조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앞서 지난달 애틀란타주의 한 애플 매장에서도 노조 설립을 추진한 바 있지만 회사 측이 공정한 노조 결성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투표 신청을 철회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로 인해 뉴욕 증시는 휴장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외신센터에서는요,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진 가운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유로존의 5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연준 쪽에서의 이런 긴축을 잡겠다라는 부분, 긴축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부분까지 외국 분위기는 어떤지 외신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